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3월 7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2015년도에 실질적인 경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마 주간입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는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인데, 아직까지도 레이팅이 조금 덜 정착된 느낌이 좀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주 좀 배당이 좀 빵빵 터지면서, 자, 여러분들이나 조교사나 기수나 또 우리 전문가들도 조금 혼란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서서히 데이터가 이제 정립이 되면서 서서히 조금 이제 안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뭐 지난주도 그렇고 그 이전 그 구정 휴장전에도 그렇고 뭐 강타는 늘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착한 적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자 멋진 대성을 위해 한경주 심도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제주 경마는 이따 강한남위원하고 제주 교차 토요 경마는 같이 할 생각이고요. 저와는 이제 토요 경마, 이 서울 경마만 함께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잠재력을 보유한 신마 2두가 보이죠. 먼저 6번 꿈깨라라는 마필입니다. 첫 번째 주행검사는 이제 능력 미달을 보이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두 번째 주행검사에서는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발 탄력의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1순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조마방이 이렇게 신마승부율이 높은 마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요소는 있어요. 그래서 6번 꿈깨라가 주행검사 모습으로 봤을 때는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지만 왠지 모르게 강한 믿음을 갖기에는 조금 어렵다. 자, 그렇다면 오히려 외곽 게이트에 밀려있긴 합니다만 이제 오래간만에 출전을 한 문세영 기수가 계속을 하고 있는 12번 위즈 히어로라는 마필이, 요 마필은 첫 번째 주행검사 때 주립불량으로 인해서 재검을 다시 받고 주행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상당히 여유를 보였던 마필이에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순발력은 다소나마 떨어졌지만 종반 탄력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자, 요번에는 전격적으로 이제 문세영 기수까지 계승을 시키면서 잠재력을 한번 뽑아내겠다는 마방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1번 위즈 히어로는 이 편성에선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입상권 진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1번 위즈 히어로는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현군 마필들 중에서 9번 당찬 모습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자, 이 마필은 이제 주행검사를 여러 번 걸쳐서 출전을 했고, 지난번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데뷔전에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벌써 3세가 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필을 아낄 이유는 없기 때문에 현군 성장마 중에서는 아무래도 9번 당찬 모습이 가장 낫고, 그 다음에 또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5번 영천수라는 마필이 있어요. 5번 영천수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김석봉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마필 자체의 상태나 또 앞으로의 잠재력 이런 걸 봤을 때는 비활신세 있게 자만하기 때문에 5번 영천수도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신마 중에서는 외곽 게이트의 12번 위즈 히어로, 현군 성장마 중에서는 9번 당찬 모습의 선정 가능성 가장 높게 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제 2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아직은 이 잠재력을 부여한 신마들과
또 아직은 또 완성도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현군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로서 자 이번 2경주와 3경주를 붙여가지고 오전장에 여기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2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이고요. 3경주는 오늘 강타의 퇴경마 중매인 승부처로 해서 2경주와 3경주를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마 중에서는 2번 태양왕이란 마필입니다. 진입불량으로 인해서 2번이 취소가 되었고 지난번 경주 때 주행검사를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선행력은 다소나마 부족했지만 종반 탄력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신마이긴 합니다만 2번 태양왕이 발주만 매끄럽게 끌어준다고 할 것 같으면 1200이라고 해더라도 데뷔전시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번 태양왕에 대한 기대치 굉장히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태양왕을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태양왕은 꼭 배팅골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2경주가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안쪽 게이트에 있는 일본 태풍 돌파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은하전설도 크리켓의 자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입상의 여세를 몰아서 한 번 더 선행 승부수도 가능할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복병마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복병마가 있고 의외로 아직은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능력이 전부는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의외로 좀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태양왕 신마이지만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일사권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3경주 오늘 강태 오전장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토요제 3경주가 오늘 강태의 UCC 중매인 승부처입니다. 가는 말도 있고요. 또 능력만도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롭다면 까다롭고 은근히 쉽다면 쉬울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화이트 큐피드라는 마필인데 워낙에 이제 좀 기복이 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믿어 못 믿어로 갈 수도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마필에 그래도 꾸준한 경주력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부진은 연속 상승에 따른 이 조정 하락으로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11번 화이트 큐피드는 어느 정도 예정된 부진이라고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정이 오히려 문세영 등짝으로 교체한 가운데 이번에는 보약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1번 화이트 큐피드는 그야말로 데이터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또 시간배를 잘하는 문세영이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 굉장히 높게 봐주고 싶은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 시즌 외곽 주행을 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자 이번에는 그런 주행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초반부터 강공을 때릴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발빠른 마필들이 없는 가운데 종반 추임력 측면에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11번 화이트 큐피드 자 이번 변시 거의 단통에 유력한 경주입니다. 거의 단통에 유력하고 여기에는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들이 한 3두가 있는데 그 마필들로만 때린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완벽한 적중으로 자 오전장 2경주 3경주를 붙여서 여기서 한번 멋진 상황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경마는 강한남위원하고 이제 토요경마가 다 끝나면 뒤에다 이제 붙여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산 5등급 3세 이상 핸디캡 경기로서 총 13주가 출전하는 경주인데 출조도 수는 많지만 입상과 우위는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상당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이죠.
자, 먼저 10번 슈퍼브로드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선행력이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데뷔 후 2번의 경기에서 점진적인 경기로 성장을 보여주고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는데, 자, 이번에도 충분히 직전 조정에 따른 경기력 상승 가능성이 높고 전개상으로도 어느 정도 종반 탄력이 워낙에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슈퍼브로드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11번 호위무사라는 마필입니다. 자, 근간 2번의 경기에서 선행과 선입을 오가면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고, 특히나 지난번 경주 시 선입전개를 펼치는 가운데서도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선입으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자, 이번 경주시에도 전개상 선행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1번 호위무사라는 마필은 자, 이번 경주시에도 전개상 선행으로의 막판 버티기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편성상 충만으로는 아무래도 11번 호위무사를 가져가는 것이 정석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번 10번 이 두 마필의 선정 가능성 그만큼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배당 마필을 한두만 언급을 한다면 3번 오카방고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아, 생각보다 못 뛴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마필이에요. 훈련은 계속 좋습니다. 훈련 상태는 계속 좋은데 생각보다 좀 못 뛴다는 생각이 좀 잘 드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 3번 오카방고가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저는 3번 오카방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그래서 3번 오카방고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게 뭐 한두 정도의 더 가능성 있는 마필까지만 가져간다면 충분히 적중이 가능하고, 자, 추가로는 11번 호위무사를 놓고 10번 슈퍼브로드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강축이 버티고 있죠. 2번 썬버스트라는 나름 충막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는 가운데 후착잡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2번 썬버스트, 야, 생각보다는 상당히 뜁니다. 청해만데 아주 힘이 좋아요. 그리고 최고도 470km대인데 500km짜리가 달리는 것 같은 막판 파워감은 아주 뭐 굉장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리가 1400이고 등급이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57km라는 약간의 과부중을 달고 출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파워감이 원체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썬버스트는 그냥 축막감으로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가 부러지면 못 맞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 마필을 가장 강력하게 읽어주고, 여기에 단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단통은 이미 정해져 있고, 후창마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이 레이팅 시스템에 의해 혜택을 받을지 그게 관건인데, 일단은 제가 보는 경주 시에는 한 3조 정도로 압축을 하면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경주인데, 아주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배당으로 이번 5경주 역시도 무난한 적중을 이어갈 수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썬버스트를 놓고 무리하지 않고 오로지 적중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무조건 적중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바람이 분다는 신마이지만 아직까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큰 기대치를 갖기는 어렵고, 자, 이번 경주도 약간은 3파전 양상으로도 봐줄 수가 있는 경주인데, 자, 1번 스마트조부터 설명을 드리죠. 가장 인기마 중에서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마필을 골라봐라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1번 스마트조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주만 하는 것이 사실상 지난번에 이제 1번 스마트조가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뛰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번 스마트조는 지난번에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지만
그 이전에는 아주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직전 급상승에 따른 1번 스마트존은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부러진다면 저는 1번 스마트존가 부러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인기권 전략이긴 합니다만 조금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 자, 1번 스마트존입니다. 자, 일단은 기대치를 높게 봐주고 싶은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서창비호라는 마필입니다. 박은훈 득작이죠. 그간 세 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다가 중간에 이제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래 이제 지난번 경주 때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해서 자, 경주력을 100% 끌어내지 못하며 아쉽게 3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그 3착을 차지한 능력 자체도 상당히 출중한 능력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선 12번 서창비호는 충분히 또 한번 일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아주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서창비호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7번 선크레스트라는 마필입니다. 칼을 뽑아드는 느낌이 듭니다. 구장 조교사가 칼을 좀 뽑아든 느낌이 들어요. 왜? 앞마림에도 불구하고 선행력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초반에 좀 두들겨서라도 한번 끌고 나가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종반 뚝심 측면에서는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힘한 배만 충분히 한다면 이 뚝심 하나만 갖고라도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7번 선크레스트 이번 편식 꼭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볼 수 있는 마필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1번 스마트존을 조금 약하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번 경주에서 배당 마필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배당 마필 5번 넷사랑 담양도 안 될 이유는 없지만 요 마필은 안 보고 싶고요. 4번 렛츠고론 요 마필이 재밌을 것 같은데 4번 렛츠고론도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도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더군다나 51kg와 53kg를 달고도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56.5kg로 부중이 늘어났어요. 야, 그런데 이 능력을 끌어낸다.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보고 싶고, 배당 마필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8번 스토링 델릭이라는 마필인데 아주 상태가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W, 자, 사인펜을 들고 W, 8번 스토링 델릭입니다. 상태 완전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 발생한다면 8번 스토리텔링이 배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W 표시를 확실히 해주셔가지고 삼복승이나 배당으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제 7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이 편성은 사실상 10호 옥천지나 5번 포토시, 자, 여기 2번 마이미셸, 이런 마필들이 이제 정계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인데, 글쎄요, 2번 마이미셸도 선행을 가야만 뺐을 텐데,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가니까 꼬꾸라졌던 마필이고, 아직까지는 선행을 가더라도 믿음이 좀 덜 가는 편이고, 또, 왜 5번 포토시라는 마필도 사실상 선행만은 아니죠, 이 마필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번 뭐 포토시는 안 되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쉽게 보겠고, 10번 옥천지는 야, 이 능력을 끌어냈을 때 4착4착으로 왔어요. 사실상 2015년 1월 10일 경주에서도 잘 뛰었고, 그 이전 경주인 12월 20일 경주에서도 잘 뛰었어요. 잘 뛰었는데 이런 경주에서 사실상 한번 안우리가 계승을 해서 2차 간보로 왔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4착으로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가 좀 깨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10번 옥천지도 불안하지 않느냐. 이래저래 다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래서 배당이 터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은 3번 마이애삐가 좀 팔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예, 3번 마이애삐가 어느 정도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마이애삐는 일단 가져는 가야 되지만 이 마필이 충마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충마는 아닙니다. 충마는 아니고 이번 경주 시에는 강력한 충마가 버티고 있어요. 그 충마를 놓고 마이애삐와 같은 마필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마필들을 빼고 이번 경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 위주로 해서 한번 강력하게 때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노크를 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 자, 3번 마이애삐 요 마필은 축은 아니지만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면서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그런 하이라이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아마 전문가들이 가장 이 승부처로 많이 선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예요. 일단 뭐 8번 구름이의 나비죠. 이 마필 자체가 1억 1,300만원짜리 외산마치고는 뭐 거의 최고가에 가까운 엄청난 수익가를 보여주는 마필인데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박태정 기수가 전담 기승을 하고 또 박태정 기수가 조교도 하면서 마필 자체가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8번 구름의 나비가 어느 정도 갖고 있던 잠재력을 뽑아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8번 구름의 나비는 뭐다? 강력한 배팅권의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8번 구름의 나비는 이 편성에선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3번 삼정 탱크인데 삼정 시리즈들이 아주 베스트는 아닙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 장산 시리즈나 삼정 시리즈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간에 조금 베스트가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 너무 세게는 보지 마라. 옛날 같은 그런 삼정 시리즈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3번 삼정 탱크도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맥시멈 받치기 정도를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해보고 있고 5번 쿨터치라는 마필이 있는데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꾸준한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마필의 단점이었던 지난번 경주 이제 선행력까지도 끌어내면서 3착을 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6번 비마 역시도 자 이번에는 서성원 전장이기 때문에 동반 입상을 한번 노려볼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6번 비마가 사실 계속적으로 능력 발휘를 못해주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6번 비마도 서성원 동작으로 인해서 마방에서 어느 정도 동반 입상도 노리고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외곽 게이트에 11번 우승하우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약간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어서 조금은 불안한 요소는 안고 있긴 합니다만 11번 우승하우스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8번 구름이의 나비의 강축이 버티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후착권으로서는 이런 마필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2번 필승 예찬이라는 마필이 배당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요 마필도 이제 장기 휴양을 하고 이제 지난번 경주 때 뛰었던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고 자 이번에 3.5km라는 감량 2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때린다면 이번 필승 예찬 같은 마필들도 어느 정도 때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번 필승 예찬도 괜찮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답을 가르쳐줬다 해더라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다음 토요일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사실 좀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인기만한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고 능력차도 아주 미세한 경주예요. 한 5주 정도가 아주 미세한데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 바쿠입니다. 요번에는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이네요. 예, 원체 이제 추임력이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6번 사자원 외에는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3번 바쿠가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4번 예, 스트롱필드라는 마필인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한 경제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4번도 뭐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가져가 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4번도 될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5번 대동천합니다. 패턴이 좀 깨어진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예전에 이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예, 5번 대동천하 역시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고 6번 사자왕입니다. 충마죠. 예, 충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성훈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마필이 어느 정도 적인 기수를 만났다는 느낌이 제대로 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번 사자왕은 이 편성에서 뭐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나머지 구덱토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엔 구덱토는 안 보고 싶고, 이 10번 특별소녀도 사실상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고, 예, 김석봉 교수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고, 이 5번 대동천하라도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 않고,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6번 사자왕을 축으로 놓고 3번 바쿠라든지 4번 스트롱필드라든지, 예, 여기에 7번 빛나래라는 마필도 있는데 이런 마필들까지 한번 봐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가장 토요경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UCC 메인 승부책인 예, 토요제 10경주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메인이에요. 인기마들이 불안 요소가 상당히 안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마들을 자르고 갈 생각입니다. 1번 와일드 미스터리, 3번 진명불패 이런 마필들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번 경주시 관심있게 보는 마필은 6번 천구라는 마필입니다. 1400의 첫 도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승본전을 치르고 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닌데, 요 마필은 주행검사 때는 사실상 2014년도 10월 달에 458kg로 받았던 마필이에요. 자, 근데 데뷔전 때는 2014년 12월 6일날 데뷔전을 치렀는데 그때 당시에 491, 그러니까 한 30kg가 늘어나서 주행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지난번 경시 체중을 조금 빼가지고 482로 받았는데 역시나 또 멋진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예,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어요. 자, 이런 면모를 봤을 때 6번 천구의 잠재력은 상당하고 이제는 파워감이 확연히 붙었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 천구를 이 편성에서 세게 보고, 여타 인기마들이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인기마들은 강하게 자르고 때리는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작심 배당을 노리는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그런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인기만 안 되니까 자를 건 잘라야죠. 자르고 간다면 여기서 이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좀 보고 싶은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당이 터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중배당을 기본으로 해서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고 인기만을 팔리는 마필들을 모두 자르고 가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경마가 이제 후반부에 10경주, 11경주, 12경주가 아주 출전 수도 많고 마치 대상경주급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기만 하면 배당도 짭짤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다음은 토요제 11경주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야, 이번 특명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그냥 만지작거리고 한 2번 가져갔는데 한 번도 이 입상운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야, 그랬는데 이번엔 드디어 김승권 조교사가 참다 못해 문세영이를 태어나놨네요. 문세영이를 태어나놨는데 편성도 허접해.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특명이 이번에는 인기만으로 팔릴 공산이 높습니다. 야, 이거 좀 비운의 마냐. 아, 이거 갖고 한번 한글화를 했어야 되는데, 야, 이 사마리만큼 2%가 부족해요. 돌풍저놈보다는 몇 배 좋은 말인데, 돌풍저놈은 오히려 이런 놈이 입상을 하는데 왜 이번 특명이 못 오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번 특명은 이 편성에선 외산 편성이 워낙에 세서 그렇지 이번 편성에선 이번 특명은 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력 입상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특명은 이번 현장 승부처에 강하게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자, 이게 단통이에요. 제가 보는 견지시의 단통이에요. 그러니까 단통 때리고 한 마리나 2마리 정도 받치면은 3복승까지도 짭짤하게 먹을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10경주 메인 승부처 먹고, 자, 여기에 11경주 현장 승부처 먹고, 자, 다음 토요일 12경주 끝장 승부처까지 해서 3연타를 한번 때려보겠다는 강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된 적중을 한번 끌어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12경주 끝장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대끼리가 들어오면서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마필이 바로 한두가 있는데 바로 5번 3명 스틸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뛸지 궁금하네요. 전 솔직히 말해도 좀 궁금하네요. 지난번에 베스트는 아니었어. 그렇다고 안 간 건 더욱더 아니야. 능력을 끌어내었는데 베스트로 끌어내질 않았다는 얘기야. 더 끌어낼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등짝이 박현우로 바뀌었기 때문에 장추열보다는 조금 밋밋하죠. 그게 이제 좀 불안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5번 3명 스틸을 이 편성에서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잖아요. 7번 라크윙이라든지 4번 섀도우 폭스라든지 뭐 12번 텍스트북이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 헤이즈도 이런 마필들이 앞선 형성을 일본 새로운 볼것까지 앞선 형성이 가능한 마필들인데 전형적인 선행마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종마 뚝심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5번 3명 스틸이 한 칸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5번 3명 스틸이 열심히만 타면 이 편성에선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가져갈 생각이에요. 끝장 승부처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드렸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열심히 준비를 했고 레이팅에 대한 데이터도 꾸준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한번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멋진 퇴승으로 자 여러분들에게 토요경마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3월 7일 자 제주교차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주교차가 4개 경주가 토요경마에 시행이 되는데 전반적인 흐름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제주마 경주, 제주마 게임은 좀 출마가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편성이 됐습니다. 강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능력면에 앞서 있는 마필, 인기마 게임이 많아요. 제주마 경주는. 한라마 경주는 조금 배당 소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1등급 1700m 경주도 강축이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한라마 쪽에 좀 이제 배당을 이제 공략하시는 분은 이제 한라마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조교를 보시고 있는 강한남 위원이 저희 방송에 들어와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교 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많이 물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또 질문도 많이 던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하나를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경마방송을 듣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는 못 맞히더라도 여러분은 맞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말 속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빠지지 않고 잘 챙기셔가지고 현장 상태랑 접목을 시키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각선을 다 집어치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주교차 1경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 강한남위원회 메인 선거처는 몇 경주죠? 네, 한라마 1등급 경주입니다. 마지막 5경주. 네, 제주교차 5경주가 메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1경주부터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에요. 제주만 이제 하위군 경주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편성에 있어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세요? 네, 이번 경주도 이제 강축이 있습니다. 능력상 강축이죠. 이제 700점이야 최단거리 편성이에요.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있죠. 400m 직선 코너가 없는 경주입니다. 사전 4승을 한 1번마 이제 새벽벼람이라는 마필인데 출주 주기는 길습니다. 출주 상당히 이제 공백 기간은 길었지만은 오히려 이제 마체 변화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새벽 훈련 시 상당히 오랜 시간 꾸준하게 훈련을 해왔던 마필이고 걸음 자체가 제주만 같지가 않아요. 거의 한라마 수준의 그런 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마 새벽바람은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5연승이 유력시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새벽바람 4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도 상태에는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가 이제 흔하게 경마판에서 얘기하는 똥말이라는 얘기를 가끔가다 하는데 이 10번 준평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준평은 똥말은 아니죠, 사실은. 이게 800m 기록면으로 보면 여기서 당연히 인기 마필인데, 일단 거리 특성상 400m 편성이니까는 좀 스타트 면에서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인기에는 밀릴 마필인데, 능력 면에서는 전혀 밀릴 마필은 아니고, 상태도 무난하게 잘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괜찮게 보시는 마필은요? 네, 일단 이제 타조 기술을 기승한 이제 5번마 음풍롱월, 8번마 쾌성무적 이 마필 두 마필이 있는데, 자 둘 다 이제 좀 선행력이 있습니다. 선행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8번마 이제 쾌성무적 쪽에 조금 더 이제 비중을 한번 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마필이 단거리에는 상당히 강한 마필이에요. 상당히 강한 마필인데 일단 휴양 이후에 지금 한 2번의 경주를 치렀습니다. 2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직전 경주에 사실은 좀 입상 가능성이 있지 않나 했는데 좀 아쉬움은 남겼어요. 그 당시 김대현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마필이 이제 정상적인 출전 주기를 계속 하면서 상태도 많이 지금 좋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팔로마 캐성무적이 이번 경주는 좀 앞선에서 경주를 이끌면서 이변의 소지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8번은 괜찮게 보고 저는 또 한 마리를 추천드리는데 6번 1등 열차라는 마필입니다. 자, 항상 저는 400m 경주에서 이 얘기를 드릴 때 뭐냐면 800m 기록을 상대적으로 접목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거리가 400m 전용의 마필들은 사실상 전 이렇게 400m 경주에 400m 전용의 마필들이 인기만으로 팔리면 저는 웬만하면 좀 안 보는 쪽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거리 적응력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아무래도 믹싱을 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 제 선입관이긴 합니다만 그런 게 좀 앞서기 때문에 전 그런 쪽에서 좀 약하게 보는 편인데 6번 1등 열차는 그가 2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주는데 그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기수가 저는 이 김원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전보다 조금 나은 능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6번 1등 열차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방송에서는 1번 새벽바람을 필두로 해서 8번 쾌성무적과 6번 1등 열차 이 세 마리를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는데
자, 이번 3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 입상과의 우위를 드러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00점 이하입니다, 제주마. 900m 편성입니다, 900m. 직전에 대부분 이제 1000m 뛴 마필들이 많은데, 자, 일단 뭐 3세 능력 마필이죠. 상위 레벨에 있는 마필인 이제 7번마 철옹성, 10번마 선동여왕. 자, 2강이 전력상 앞서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두 마필이 뭐 기본 능력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뭐 거의 두 마필 동반 입상이 유력 시정될 정도로 뭐 전력 차이는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부담 중량이 직전보다 뭐 1kg, 2kg 이렇게 좀 늘은 점, 뭐 그 점만 빼고는 타 마필보다는 뭐 한 수 위의 마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7번, 10번의 전력이 한 수 위다. 지금 장우성이하고 전현준이가 떡하니 태어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보이는 인기마. 그런데다가 또 등짝도 보이는 인기마. 그리고 대끼리 또 팔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또 이런 경우에 또 이게 또 완전히 또 보이는 서비스식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보인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게 지금 한 거의 점배당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거의 뭐 7번, 10번 철옹성하고 선동여왕은 뭐 대상경주, 특별경주를 뭐 주로 출전했던 마필이고, 뭐 최근에 뭐 이제 타 마필보다 뭐 전력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뭐 제주마 경주 59, 60, 59, 60. 근데 오히려 또 거리가 이제 직전보다는 이제 또 100m가 줄어들었어요. 이제 900m라면은 크게 핸디의 영향은 받지 않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글쎄 뭐 빼고는 못 갈 것 같고 두 마필을 뭐 이거는 이제 뭐 삼복순식으로 뭐 이런 쪽은 배팅의 방식을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복승식으로 괜찮게 보는 마필은 있나요? 저는 이제 아예 배당 마필로는 이제 8번마 쪽에 8번마 이제 다도해 쪽으로 이 마필이 상대가 강하면서 최근에 좀 주춤거리고는 있는데 좀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어느 정도 뒷심도 갖춘 마필이기 때문에 좀 빠른 전개, 좀 의지만 보인다면은 3차권에서는 뭐 이 마필, 타 마필보다는 절대 뒤질 마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도 삼복승마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5번 녹색전사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제 문성호가 한동안 좀 많이 잤어요. 공백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입상을 못했는데, 이제 날씨가 이제 풀리면서 공백에 따른 탐색도 끝났다고 본다면, 그래도 레벨로만 보면은 그래도 특급 레벨 정도, 제주에서는 그 정도로 쳐줘야 되지 않나요? 장우성이, 전현준이,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문성호, 이 정도까지는 레벨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수들 사이에서는 이제 문성호가 거의 군기반장이죠. 네, 거의 뭐 위에 뭐 기수라고 해봐야 뭐 김용숙 기수밖에 없고 나머지야 뭐 거의 다 휘어잡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문성호 기수가 또 확실하게 또 말타는 보면 확실하게 갈 때야 갈 때가 많이 차이 나요. 그리고 또 후배 기수들이 또 가는데 뭐 자기가 굳이 막 이렇게 뭐 억지로 가는 모습은 없고 자기가 꼭 가야 될 경주, 방송에서 이런 표현하면 뭐 좀 뭐 그렇지만은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의리는 있어요. 의리는 있는데 자, 이게 과연 이제 승부를 거느냐 안 거느냐, 네, 뭐 그런 차이점이겠습니다. 네, 저는 하여튼 5번 녹색전사가 이 편성에서 그래도 가장 그래도 삼복승용으로는 바람직한 마필이 아니냐. 왜? 10번 선덕여왕이랑 9번 봉성소식이 선행이고 또 7도 앞선을 형성하는 말이니까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경주는 아니고요. 거리도 900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5번 녹색전사를 공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경주는 7번, 10번, 그 다음에 아까 8번 다도해나 5번 녹색전사 정도의 삼복 가능성까지 열어두시길 바라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오늘 강타의 메인 승부처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전반적인 편성 흐름과 지금 강한남 위원이 세게 보시는 마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도 좀 혼전도가 있는 편성입니다. 이번 주는 좀 한라마 경주들이 대부분 이제 혼전도가 있는데 강축이 없습니다. 강축이 5번마 천하고배 같은 경우 직전 경주에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안토수 기수 사서 거의 꼴등을 해버렸어요. 이번에 연속 출전하면서 문성호 안장을 기승을 했는데, 글쎄요, 상태는 이상이 없는데 안토수 기수가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기술이. 예, 꼴등한 말도 들어올 때는 시원하게 끌고 오고, 아무리 뭐 직전하고 비슷한 편성에서 상태 이상이 없는데, 뭐 그런 말도 어떻게 뭐 한번 이렇게 재활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면은 뭐 그런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바닥을 때려보는 경우가 허다한데, 어쨌든 뭐 오버 쳐나보려면은 직전 경주에 뭐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상태가 좋다고 해서 자, 믿고 가기는 좀 불안한 요소가 있고, 자, 8번마 신토부리가 제가 이제 이번 경기에 추천드리는 마필인데, 자, 지금 3착만 3번을 했어요. 3착만. 거의 이제 들어오는 편성, 뭐 입상권에는 뭐 무조건 되겠다 하는 편성에서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뭐 특별한 마필이 없습니다. 직전보다 이제 상태는 더 훈련시 좀 올라와 있고, 뭐 뛰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번 새벽 훈련시. 잘 제어를 하면서 꼭 참고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이런 훈련이 저는 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팔로마 신토부리가 이제 변화가 왔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뭐 입상권 가능한 전력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 역시도 이 편성을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인기마들이 불안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일단 뭐 6번 수선화도 그렇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마필들 10번 수호대도 좀 그렇고, 또 아까 뭐 얘기하셨죠? 안도수가 탔던 말? 5번 천하보배였죠. 5번 천하보배. 이런 마필들이 하나같이 조금씩 다 불안 요소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성은 의외로 그동안에 이 능력 발휘를 못했던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의 가능성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10번 수호대라는 마필입니다. 자,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1200을 뛰다가 1000m로 내려왔는데 1000m에서 더 못 뛰었어요. 그러고서 이번에 1200에다 터컨이 올려붙였어요.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권육계수가 계속을 타다가 요마필이 능력을 발휘했을 때 딱 한 번 강수환이가 4차간을 1200에서 온 적이 있었던 마필인데, 저는 이런 유형의 마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거리가 1200을 뛰다가 1000m로 내려와서 부진을 했는데 다시 1200으로 올려놨으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 거리도 좀 이상하고 좀 이상하다 말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이 저는 회복세를 분명히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0번 수호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고, 또 수호대를 놓고서 한번 승부를 한번 메인 승부처럼 붙여볼 테니까, 자, 배당이 얼마나 나오고 또 어떻게 적중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마리 갖고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토부리는 강한남 위원이 강하게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한남 위원의 와신상담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연령 오픈 한라마 1등급 메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왜 메인 승부처 선정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최근에 제가 이 마필을 놓고 갔는데, 한 번은 좀 자폭을 했고, 한 번은 좀 너무 이제 아니라는 전개를 해가지고 입상권을 못 들은 마필이 한두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을 놓고 이번에 한번 세 번째 한번 도전을 하는데, 편성은 좋아요. 편성은 좋고, 특별한 강축이 없이 고만고만한 마필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일군 편성치고는 강축이 없는 좀 혼전도가 있는 편성. 배당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압축은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 고려 후에 주력 아니면 한두 정도 포함하든가 자르든가 이 정도만 선택하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메인 승부처.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요. 관리만을 놓고 때리시겠다는 얘기네요. 네, 6번마 블랙엔젤을 놓고 들어갑니다. 6번마 블랙엔젤. 이거 배당 아닌가요? 이 편성에서? 배당이 인기마예요. 이게? 네, 4번 입소문, 5번 추정무로, 6번 블랙엔젤, 그 다음 1번 성불신동, 3번 필승조. 이렇게 5두 안에서 끝날 이제 경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번, 5번, 6번이 그래도 인기를 좀 많이 모으겠네요. 4번이 인기 1위 같습니다. 4번, 5번, 6번. 네,
4번, 5번, 6번이 아마. 근데 뭐, 또 요즘 또 분위기가요, 또 뭐, 어떻게들 아는지 좀 상태가 안 좋고 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흐르면 또 배당이 또 의외로 안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인기를 모을 걸로 보겠습니다. 아, 예. 브레겐젤. 좀 의외예요. 브레겐젤을 놓고 한다는 게 참 의외인데, 어쨌든 뭐, 저는 이게 많이 팔릴 거라고 의외로 인기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참 이 경주는 제가 보기에도 무조건 터질 것 같다는 예감이 아주 그냥, 무조건 듭니다. 저는 또 생뚱맞은 마필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번 거가대로입니다. 거가대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 마필이 한참 올라왔을 때 예, 장우성 기수가 거의 자가용처럼 어쩔 때는 앞선에다 붙이고 어쩔 때는 우리 서울경마처럼 무빙도 했다가 야 아주 멋있게 타고 들어와요. 들어올 때는 그림같이 들어온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장우성이가 한때 요 마필을 뭐 4연장을 하면서 그냥 2창만 계속 그냥 어떤 놈하고 붙여도 그냥 2차만 1군에서 4번 정도 네. 했죠. 그러니까 어떤 놈하고 붙여도 그냥 아주 그냥 대단하죠. 그냥 날려 들어오고 막 그랬던 적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고서 약간의 공백을 갖고서 출전을 했는데 요번에 감량을 받고 김은권이를 턱하니 태우고 추정보로를 심도의 마망에서 2마리를 꺼내 갖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저는 추정부로가 이 타이밍상으로 봤을 땐 지금 현재 요런 배당으로 오는 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정부로 자체를. 그러면 여기서 때릴 만한 저는 10번 거가대로가 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다 지난번 물꼬를 탁하니 태워놓고 요번에 김원권이 태워놨으니까 저는 10번 거가대로의 배당 가능성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예, 강한남위원은 예, 블랙엔젤을 놓고 승부를 메인 승부처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놀랬어요. 솔직히 좀 놀랬는데 지난주에 데스밸리 막 이런 거 얘기를 해주셨을 때 야 역시 사이즈가 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6번 블랙엔젤 어쨌든 좋게 보고 이제 있다고 하시니까 메인 승부처 한번 멋지게 적중했으면 바랍니다. 자, 5경주 메인 승부처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자, 오늘 이 편성을 보니까 앞선의 2경주는 조금 예, 녹록한 경주고 뒤에 2경주는 의외로 뻑적 찍어 배당이 터지면 아주 999까지도 작살 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꼭 예, 저희 방송을 참고하셔서 멋진 배당으로 연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알찬 방송, 정확한 정보, 정확한 조교를 바탕으로 하는 제주교차 경마 방송. 자, 여러분들에게 알토란 같은 정보가 됐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